녹두는 옛날부터 100가지 독을 치유한다고 해서 천연 해독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열이 오르거나 음식으로 체기가 있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때 늘 찾았던 게 녹두였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해열 해독 식재료로 분류되고 있고, 현대 영양학에서도 소염, 항산화 및 감보호 등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녹두는 일반 곡물보다 항산화 수치가 높고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풍부해 간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녹두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탈모 예방과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챙기는 좋은 전통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 효과가 뛰어난 녹두도 건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녹두 속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꿀팁 레시피까지 녹두 총정리편으로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3000년 이상의 재배 역사와 한국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재배되었다는 녹두는 한국의 전통식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이 녹두 재배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두는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고 해서 약재로도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녹두는 성질이 차고 단맛이 나며 독이 없다. 일체의 독과 주독을 해독하며 피부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열을 내리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오장을 조화롭게 하여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병을 없애려면 껍질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녹두에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도 잘 먹어야 보약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두는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압력으로 조리한다. 녹두에는 피트산과 옥살산, 탄닌과 같은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두를 8시간 이상 불리면 항영양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18시간 이상 불리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두에는 단백질 성분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녹두 속 트립신 억제제가 풍부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녹두를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압력으로 조리하면 항영양소가 제일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화녹두입니다. 녹두를 발화시키면 피틴산은 감소하고 영양소는 증가하는데요. 특히 물에 불린 녹두보다 단백질 소화율은 향상되고 항영양소는 더 많이 줄어들며 항산화 물질은 무려 6배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화된 녹두는 소화효소의 활성화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해져 소화불량이나 가스 생성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발화된 녹두의 놀라운 점은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당뇨 환자에게 특효약이 되고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암 예방 효과에도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녹두 껍질째 먹기. 녹두는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같은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는 녹두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독소가 몸에 쌓여 피로가 느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녹두를 껍질째 섭취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껍질째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녹두는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발화시켜서 껍질째 압력솥에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녹두는 발화가 너무 길어지면 비타민C와 B는 늘어날 수 있지만 껍질이 다 벗겨지고
일부 미네랄의 함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만 키워서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등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여 대표적인 해장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두와 만나면 환상의 궁합 음식이 되는데요. 두 식품 모두 저칼로리이면서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녹두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황태 또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 시 혈당 걱정 없는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쪄서 걱정인 분,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힘든 분 모두 도움이 되는 식품 조합입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녹두 황태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잘 불린 녹두 1컵, 불린 황태채 1줌, 황태 불린 물 6컵, 누룽지 1컵, 참기름 2스푼,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국간장 1스푼, 소금 적당량, 다진 파 적당량이 필요합니다. 18시간 불린 녹두는 압력 솥에 강불로 시작해 중불로 줄여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잘 삶아진 녹두는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물에 불린 황태는 물기를 꼭 짜주세요. 후라이팬에 참기름을 둘러 중불에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냄비에 황태 불린 물을 붓고 간장 1스푼을 넣어 밑간을 합니다. 이때 액젓을 1스푼 넣으셔도 좋습니다. 누룽지 1컵을 넣고 잘 풀어지도록 푹 끓여주세요. 볶아둔 황태채를 넣어주세요. 누룽지가 잘 퍼졌으면 갈아놓은 녹두를 넣어 잘 저어주며 푹 끓여줍니다. 다진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쪽파나 대파로 고명으로 올리면 완성입니다. 녹두 황태죽은 해독작용을 도와 간 회복력을 높여주고 기력이 없을 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줍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고 탈모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모낭세포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탈모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황태 또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모가 걱정되거나 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녹두 황태죽을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번째는 마늘입니다. 녹두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냉한 분들은 녹두를 껍질째 먹는 것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시면 걱정 없는데요.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성질의 녹두와 궁합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늘은 녹두가 가진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녹두는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혈압은 증세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녹두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녹두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또한 여러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당뇨와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번째는 참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데요. 올바른 식단 선택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녹두는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졌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성분도 풍부해서
인체에 필요한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을 제공합니다. 근육 성장 및 세포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완만한 혈당 상승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참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참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깨에는 세사민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여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두와 참깨가 만나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녹두죽에 참깨를 넣어 드셔도 좋고, 녹두와 참깨를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도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녹두 참깨 스무디 만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잘 삶아진 녹두 2분의 1컵, 우유 1컵, 참깨 1스푼, 꿀 1스푼 준비해주세요. 날씨가 추울 때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갈아주면 녹두 참깨 스무디 완성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소화도 잘 돼서 먹기도 편한데요. 가장 좋은 점은 당뇨 예방과 탈모 예방, 피부 건강, 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녹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녹두는 찬 성질이 있어 평소에 냉증이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냉증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녹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사람은 녹두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두에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에는 녹두는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발화시켜서 껍질째, 압력솥에 쪄서 먹는 것이 좋다.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황태, 마늘, 참깨가 있었습니다. 기력 회복과 간 건강, 면역력 강화에 좋은 녹두 황태죽이 있고, 피부 건강, 당뇨 예방, 탈모 예방, 눈 건강에 좋은 녹두 참깨 스무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녹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다양한 녹두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져서 고민이에요.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윤기가 없어 보여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고민입니다. 철분이 부족한지 가끔 어지러워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값비싼 영양제 대신 이것으로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이것은 최고의 천연 탈모약이자 천연 해독제, 피부의 탄력을 불어넣어줄 녹두입니다. 녹두가 이렇게나 좋았어? 라고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작은 콩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특급 레시피, 그리고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녹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3000년 이상의 재배 역사와 한국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재배되었다는 녹두는 한국의 전통식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이 녹두 재배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두는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고 해서 약재로도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녹두는 성질이 차고 단맛이 나며 독이 없다, 일체의 독과 주독을 해독하며 피부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열을 내리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오장을 조화롭게 하여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병을 없애려면 껍질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녹두에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도 잘 먹어야 보약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두는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압력으로 조리한다. 녹두에는 피트산과 옥살산, 탄닌과 같은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두를 8시간 이상 불리면 항영양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18시간 이상 불리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두에는 단백질 성분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녹두 속 트립신 억제제가 풍부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녹두를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압력으로 조리하면 항영양소가 제일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화녹두입니다. 녹두를 발화시키면 피틴산은 감소하고 영양소는 증가하는데요. 특히 물에 불린 녹두보다 단백질 소화율은 향상되고 항영양소는 더 많이 줄어들며 항산화 물질은 무려 6배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화된 녹두는 소화효소의 활성화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해져 소화불량이나 가스 생성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발화된 녹두의 놀라운 점은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당뇨 환자에게 특효약이 되고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암 예방 효과에도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녹두 껍질째 먹기. 녹두는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같은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는 녹두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독소가 몸에 쌓여 피로가 느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녹두를 껍질째 섭취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껍질째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녹두는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발화시켜서 껍질째 압력솥에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녹두는 발화가 너무 길어지면 비타민C와 B는 늘어날 수 있지만 껍질이 다 벗겨지고 일부 미네랄의 함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만 키워서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등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여 대표적인 해장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두와 만나면 환상의 궁합 음식이 되는데요. 두 식품 모두 저칼로리이면서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녹두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황태 또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 시 혈당 걱정 없는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쪄서 걱정인 분,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힘든 분 모두 도움이 되는 식품 조합입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녹두 황태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잘 불린 녹두 1컵, 불린 황태채 1줌, 황태 불린 물 6컵, 누룽지 1컵, 참기름 2스푼,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국간장 1스푼, 소금 적당량, 다진 파 적당량이 필요합니다. 18시간 불린 녹두는 압력솥에 강불로 시작해 중불로 줄여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잘 삶아진 녹두는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물에 불린 황태는 물기를 꼭 짜주세요. 후라이팬에 참기름을 둘러 중불에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냄비에 황태 불린 물을 붓고 간장 1스푼을 넣어 밑간을 합니다. 이때 액젓을 1스푼 넣으셔도 좋습니다. 누룽지 1컵을 넣고 잘 풀어지도록 푹 끓여주세요. 볶아둔 황태채를 넣어주세요. 누룽지가 잘 퍼졌으면 갈아놓은 녹두를 넣어 잘 저어주며 푹 끓여줍니다. 다진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쪽파나 대파로 고명으로 올리면 완성입니다. 녹두 황태죽은 해독작용을 도와 간 회복력을 높여주고 기력이 없을 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줍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고 탈모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모낭세포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탈모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황태 또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모가 걱정되거나 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녹두 황태죽을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녹두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냉한 분들은 녹두를 껍질째 먹는 것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시면 걱정 없는데요.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성질의 녹두와 궁합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늘은 녹두가 가진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녹두는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혈압은 증세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녹두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녹두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또한 여러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당뇨와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참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데요. 올바른 식단 선택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녹두는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졌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성분도 풍부해서 인체에 필요한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을 제공합니다. 근육 성장 및 세포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완만한 혈당 상승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참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참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깨에는 세사민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여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두와 참깨가 만나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녹두죽에 참깨를 넣어 드셔도 좋고 녹두와 참깨를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도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녹두 참깨 스무디 만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잘 삶아진 녹두 2분의 1컵, 우유 1컵, 참깨 1스푼, 꿀 1스푼 준비해주세요. 날씨가 추울 때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갈아주면 녹두 참깨 스무디 완성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소화도 잘 돼서 먹기도 편한데요. 가장 좋은 점은 당뇨 예방과 탈모 예방, 피부 건강, 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녹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녹두는 찬 성질이 있어 평소에 냉증이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냉증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녹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사람은 녹두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두에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녹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에는 녹두는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발화시켜서 껍질째, 압력솥에 쪄서 먹는 것이 좋다.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황태, 마늘, 참깨가 있었습니다. 기력 회복과 간 건강, 면역력 강화에 좋은 녹두 황태죽이 있고 피부 건강, 당뇨 예방, 탈모 예방,
눈 건강에 좋은 녹두 참깨 스무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녹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다양한 녹두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